매일 저녁 6시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꽃집에 나타납니다. 오늘도 50개 부탁드려요. 꽃다발 50개, 매일 100만 원씩 현금 결제. 꽃집 사장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재개발 브로커 아닐까?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 결국 꽃집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매일 100만 원씩 꽃 사가는 할아버지가 수상해요. 경찰이 할아버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할아버지의 특별한 일과에서 시작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꽃다발 50개를 사가는 수상한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기적처럼 좋은 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골목 끝에 작은 꽃집이 하나 있습니다. 박선아가 운영하는 이 꽃집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죠. 선아는 올해 55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꽃집을 꾸려온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어머,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와 카네이션을 고르며 인사를 건넵니다. 선아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꽃을 정리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았거든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도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할아버지도 모두 선아에게는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유독 눈에 띄는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만호라는 분이었죠. 나이는 80 정도로 보였는데 항상 같은 차림이었어요. 누런 점퍼에 해진 모자, 낡은 운동화. 언뜻 보기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선아가 반갑게 인사하면 이만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도 쉰게 부탁드립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었어요. 쉰개라니요. 꽃다발 50개를 매일 사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만호는 진짜로 매일 50개의 꽃다발을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50개가 필요하세요? 좀 줄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가격도 부담되실 텐데. 선아가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50개 맞습니다. 오늘은 흰 장미를 좀 더 섞어주세요. 이상했어요. 외모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꽃다발 50개를 매일 사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항상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선아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꽃다발이라고 해도 50개면 하루에 거의 1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이 동네에서 그런 돈을 매달 꽃에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이만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뭐 하는 분일까? 매일 꽃을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걸 보니 뭔가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재개발 관련해서 돈을 좀 만진 분일지도 몰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호가 재개발 브로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의를 빌려서 돈을 세탁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허름한 차림새와는 정반대로 매일 큰 돈을 현금으로 쓴다는 것이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아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저 많은 꽃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 선아는 이만호가 꽃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궁금증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쉰 개의 꽃다발을 들고 꽃집을 나섰어요. 무거운 꽃다발을 양손에 가득 들고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많은 꽃을 무엇에 쓰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선아는 가게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어려운 시국에 매일 꽃에만 100만 원씩 쓸 수 있는 사람이라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선아는 아침부터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들어 꽃값 입금이 밀려서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동네 상권이 죽어가면서 손님들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만호만큼은 매일 어김없이 나타나서 100만 원씩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만호가 다녀간 뒤 아르바이트생 정아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람은 올해 28부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눈으로 보기에도 이만호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던 거죠. 무슨 소리야? 선아가 꽃을 정리하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람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매일 꽃다발 50개씩 사가시잖아요. 그것도 항상 현금으로만. 요즘 누가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녀요? 게다가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말이에요. 아람의 말에 선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옷차림을 보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데 매일 100만 원씩 쓴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아람이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재개발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재개발 조합에서 돈 세탁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혹시 저 할아버지도 그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재개발 브로커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숨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선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꽃집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람아, 그런 추측만으로는 안 되잖아. 하지만 사장님, 너무 이상해요. 저 할아버지가 꽃을 사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이만호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꽃을 포장하느라 바빴고 설마 뒤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선아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만호 생각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개발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조합장들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만호도 그런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태수 경사의 명함이었어요. 몇 년 전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때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나이는 48 정도로 보였고 친절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선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경사님이세요? 저 박선아예요. 꽃집 하는. 아, 선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경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최태수는 선아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저희 가게에 오셔서 꽃다발을 50개씩 사가세요. 그것도 항상 현금으로만. 너무 이상해서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싶어서요. 최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관련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날 오후 최태수가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아는 이만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 허름한 차림새, 현금 결제, 그리고 꽃다발 50개라는 이상한 주문까지. 확실히 수상한 면이 있네요. 최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사님, 저 진짜 걱정돼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 세탁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일단 확인만 해볼게요. 사장님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혹시 그분이 오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선아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만호가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착한 분이라면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6시 이만호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50개죠? 네, 오늘은 국화를 좀 더 넣어주세요. 이만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돈을 건네는 모습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이만호가 나간 뒤 선아는 최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확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선아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만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최태수는 꽃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과연 이만호가 오늘도 나타날까요? 그리고 정말 수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자 이만호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누런 점퍼에 해진 모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천천히 꽃집으로 걸어왔어요. 선아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늘도 50개죠? 네, 오늘은 흰 국화와 장미를 섞어서 부탁드려요. 이만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50개나 되는 꽃다발을 포장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디에 쓰시는 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이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꽃다발이 준비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꽃다발을 받아든 이만호는 평소처럼 가게를 나섰어요. 최태수는 멀찍이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도 가게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채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이만호를 미행했습니다. 이만호는 생각보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재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들이 비어있는 거리를 지나 언덕 쪽으로 향했습니다. 교통이 막히는 큰 길을 피해 좁은 골목길로 돌아서더니 공사장 펜스를 따라 걸었어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지? 최태수가 선아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선아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 동네에 살면서도 이만호가 가는 방향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거든요. 이만호는 공사장 펜스 끝에서 조심스럽게 좁은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0개나 되는 무거운 꽃다발을 들고도 지치는 기색 없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최태수와 선아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언덕을 올라가니 시야가 트이면서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현판 하나가 서 있었어요. 합동 분향소. 현판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50개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만호는 천천히 현판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져온 꽃다발 중 47개를 하나씩 이름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앞에 꽃다발을 놓고 두 번째 이름 앞에도 꽃다발을 놓았어요. 이만호는 각각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며 정성스럽게 꽃을 놓았습니다. 마치 각각의 이름에 담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현판에 새겨진 50개의 이름 중 3개 이름 앞에는 꽃을 놓지 않았어요. 이화영, 이준우, 이서진이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최태수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아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만호가 매일 이곳에 와서 꽃을 놓는데 유독 새 이름만 빼고 놓는 걸까요? 이만호는 47번째까지 꽃다발을 놓고 나서 남은 3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현판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묘지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잔디가 깔린 평평한 땅 위에 작은 묘비 3개가 정갈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화영, 이준우, 이서진. 작은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이었습니다. 현판에서 꽃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세 이름이었어요. 이만호는 남은 꽃다발을 각각의 묘지 앞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내 화영의 묘비 앞에 한 다발, 아들 준우의 묘비 앞에 한 다발, 딸 서진의 묘비 앞에 한 다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만호의 해진 모자를 흔들었어요. 그제서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영아, 준우야, 서진아. 아빠가 또 왔다. 선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라고 했다는 건 저 새 무덤이 이만호의 가족 무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아침 너희 셋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건물이 무너졌지. 47분의 다른 분들과 함께 너희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 합동 분향소에 너희 이름도 새겨져 있지만 아빠는 너희만큼은 따로 두고 싶었어. 이만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바람이 조용해서 최태수와 선아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총 50분이 그날 함께 떠나셨단다. 아빠는 매일 여기 와서 모든 분들께 꽃을 드리고 있어. 분향소의 47분께도 그리고 너희 셋에게도 똑같이 말이야. 최태수는 현판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50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아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3년 전 이 동네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재개발 공사 중에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 정류장과 주변 보행자들을 덮쳤던 사고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화영이는 병원 검진 받으러 가려고, 준우는 출근하려고, 서진이는 학교 가려고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 이만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내 화영, 아들 준우, 딸 서진. 한 가족이 모두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라고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어. 그날 밤 공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구나. 선아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만호는 돈 세탁을 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함께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아버지였어요. 최태수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로서 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만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현판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향로를 고쳐 세우고 바람에 날아간 꽃잎들을 주워 모았어요. 마치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만호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어요. 아마도 매일 이런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태수와 선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저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최태수도 궁금했어요. 이만호가 말한 그날 밤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언덕을 내려왔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고 의심했던 이만호가 사실은 이렇게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선아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만호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단순한 건물 붕괴 사고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동네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만호가 분향소로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선아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 아냐? 분향소에 꼭 갖다 놓는다고 해서 매일 100만 원씩 쓸 이유가 있나? 맞아. 보통 사람들은 기일이나 제사 때나 그런 곳까지 매일 가는 건 이상하지.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분향소 핑계대고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야? 재개발 조합하고 무슨 거래 있는 것 같은데? 선아는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이만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목격한 일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조합장 오창국의 측근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꽃집 사장님이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희 조합에서 이 동네 상인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갑자기 왜 꽃집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없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경찰분이 다녀가셨다던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선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다녀간 걸 알았을까요? 아, 그냥 도둑 관련해서 간단히 상담받은 거예요. 선아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이 동네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 재개발 반대하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에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이만호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꽃만 팔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괜한 호기심은 몸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선아는 온몸이 떨렸어요. 오후가 되자 더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앞 유리창에 명도 협조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직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전단지가 붙는 건 이상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왜 붙어 있어요? 아람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선아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모르겠어. 누가 장난으로 붙인 건가? 하지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던 할머니들도 꽃집 앞을 지나쳐 버렸어요. 어머, 박 사장님. 요즘 좀 조심하세요. 용기를 내어 들어온 단골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조합에서 이 가게 문제 있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더라고요. 경찰 수사받고 그런다면서요. 선아는 머리가 어찌래졌어요. 이만호를 신고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상담이었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조심하세요.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장사 못하게 만든다더라고요. 할머니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나갔어요. 선아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배달 주문도 갑자기 뚝 끊겼어요. 평소에 단체 주문하던 회사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만호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더 처져 보였고 걸음도 무거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이만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꽃 50개 부탁드려요. 오늘은 국화를 좀 더 넣어주세요.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만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저를 신고하신 거 알고 있어요.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오해해서.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저도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만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조합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조합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조합에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저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긴장하게 된 것 같아요. 선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그날 밤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날 밤 모든 걸 봤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날 밤의 말이에요.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합에서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대신 자물쇠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매달 정해진 날짜의 말이에요. 선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만호가 매일 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거였군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생활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모두 꽃값으로만 썼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어요. 이만호가 웬 낡은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큰 금액과 함께 출금 내역도 모두 꽃집 결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 제가 경찰과 접촉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사장님 가게도 압박받고 계실 거예요. 선아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진짜로 그날 밤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조합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이만호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조용히 나갔어요. 선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번질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선아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과연 이만호가 말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자신과 가게가 안전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매일 100만 원의 매출을 보장해주던 이만호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된 거였어요. 선아는 처음에는 단순히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그 할아버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아람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만호의 매일 100만 원 매출은 꽃집 운영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몸이 아프신가? 연락처라도 알았으면 좋을 텐데. 선아도 초조했어요. 다른 단골 손님들은 재개발 조합의 압박으로 인해 발길을 끊었는데 이만호마저 오지 않으니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최태수 경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아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이만호 씨가 연행되었어요.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요. 선아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래서 이만호가 며칠째 나타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창국 조합장 측에서 고소장을 냈어요. 이만호 씨가 거짓 증거를 내세워 협박했다면서요. 그리고 사장님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아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까지 수사에 휘말리게 된 거였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만호가 매일 사던 꽃도 당분간 팔 수 없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아람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만호의 매출이 없어지니까 하루 매출이 거의 0에 가까워졌거든요. 1시간 후 선아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만호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도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가게 운영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만난 이만호는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제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꽃도 못 사러 가고. 이만호는 꽃집 매출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선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태수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만호 씨가 3년 전 사고에 대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조합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꽃집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가족들 추모하려고 꽃을 사신 거예요. 선아가 항변했지만 최태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문제는 조합 측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호 씨가 말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온 사람은 오창국 조합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합 측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만호 씨가 주장하는 소위 증거라는 것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3년 전 건물 붕괴는 명백한 자연재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허위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조합을 협박했습니다. 허위 영상이라니요? 최태수가 의아해했어요. 그날 밤 공사 현장을 촬영했다는 영상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감정 결과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오창국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말로 영상 조작 감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가짜 영상으로 우리를 협박해서 매달 자문료를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 돈으로 매일 꽃집에서 100만 원씩 쓰면서 돈 세탁을 한 거예요.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2만 호의 꽃 구입까지 돈 세탁으로 몰고 가는 거였습니다. 2만 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촬영한 영상은 진짜예요. 그날 밤 정말로 불법 야간 철거가 있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없다면 허위 고발로 추가 고발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선아는 이만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상황은 너무 불리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원본이 있으세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 영상을 공개하면 제가 위험해져요. 조합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오창국이 비웃듯 말했어요. 또 협박하는 거네요. 경찰분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고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협박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영상 공개는 못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증거 없다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몰아붙였어요. 최태수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원본을 가져오겠어요. 이만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주세요. 안 됩니다. 이틀 안에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어요.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이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선아는 이만호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원본이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공개하는 순간 제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네요. 이만호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하는데, 꽃집 매출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가게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아가 위로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만호는 이틀 안에 원본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될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매일 100만 원의 매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선아는 텅 빈 꽃집에서 혼자 고민했어요. 이만호가 없는 며칠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조합의 압박으로 오지 않고 이만호마저 구속되면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만호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만호가 말하는 증거가 진짜일까요? 선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아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분향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만호가 매일 찾아와 꽃을 놓던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합동 분향소가 보였어요. 며칠 동안 이만호가 오지 못해서인지 꽃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현판에 새겨진 50개의 이름을 하나씩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화영, 이준우, 이서진. 이만호 가족의 이름도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가족 무덤이 따로 마련된 곳으로 걸어갔어요.
세 개의 작은 묘비가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와서 꽃을 놓으셨구나. 선아는 무릎을 꿇고 시든 꽃들을 정리해 줬어요. 이만호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최태수가 서 있었어요. 경사님, 여기 어떻게? 저도 이곳을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이만호 씨가 말한 증거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최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만호 씨가 증거를 숨겨둔 곳이 있을까요? 글쎄요. 할아버지가 따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선아도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현판 근처에 작은 함이 하나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뭘까요? 두 사람은 함에 다가갔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있을까요? 최태수가 조심스럽게 함을 들어봤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그때 언덕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아와 최태수는 급히 나무 뒤로 숨었어요. 올라온 사람들은 오창국과 몇 명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뭔가 숨겨둔 게 있나 확인해 봐. 오창국이 지시했어요. 부하들이 분향소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장님, 여기 함이 하나 있는데 없어졌네요. 뭐라고?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창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만호 그 늙은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부탁했나? 아니면 경찰이 가져간 건가? 오창국은 화가 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빨리 찾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해. 선아와 최태수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정말로 그 함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창국 일행이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경사님, 정말 그 함 안에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빨리 가서 열어봅시다. 경찰서로 돌아가서 함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만호가 쓴 것이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 제출해 주세요. 이 안에 3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매일 분향소에 가면서 언젠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최태수가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3년 전 건물이 붕괴되기 전날 밤이었어요. 영상에는 공사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건물의 지지대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 철거네요. 최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만해. 위험해. 아침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이만호의 것이었어요. 이만호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빨리 끝내자. 아침에 조합장님이 확인하러 오신다고 했어. 작업자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대를 제거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요. 저 지지대는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거예요. 이만호가 다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오창국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이만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오창국이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최태수와 선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3년 전 건물 붕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증거네요.
이만호 씨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호 씨가 이걸 촬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날 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로 남겨둔 거겠죠. 최태수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이 영상은 3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한편 선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만호가 3년 동안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왔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매일 분향소에 가셨구나.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죄책감이요? 자신이 막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희생자들께 꽃을 드리면서 사죄하신 거겠죠. 최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만호 씨가 입을 다물게 하려고 돈을 준 거군요. 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모두 희생자들을 위한 꽃에만 쓰셨죠. 그때 최태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상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태수가 말했어요. 이만호 씨를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창국을 긴급 소환한다고 하네요.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만호가 무죄라는 게 증명된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다시 꽃을 사러 오실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아직 위험할 수 있어요. 조합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최태수의 말에 선아는 다시 걱정이 되었어요. 과연 이 일이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이만호가 석방되어 꽃집으로 찾아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이만호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함을 찾아주셨잖아요. 만약 조합에서 먼저 찾았다면 증거가 사라질 뻔했어요. 이만호는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이제 매일 꽃을 사러 올 수 있겠네요. 선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만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다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동안은 죄책감 때문에 매일 갔던 건데, 이제는 정말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호의 말에 선아는 뭉클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며칠 후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조합 측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만호의 영상이 경찰에 제출된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조합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국이 단상에 서서 말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선아도 뒤쪽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고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창국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전 기준을 지켰을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그때 설명회장 뒤쪽 문이 열리고 최태수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몇 명의 경찰관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왜 여기에? 혹시 조합에 무슨 문제라도? 오창국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아, 경찰분들이 오셨네요. 혹시 보안 때문에 오신 건가요? 최태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오창국 조합장님,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 설명회 중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긴급한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겠어요. 최태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민들이 더욱 술렁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그때 설명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이만호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이만호였거든요. 할아버지, 선아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이만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이만호가 말하자 설명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주민 설명회인데. 오창국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이만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이 동네에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이만호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조합에서 불법으로 야간 철거를 했어요.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건물 지지대를 제거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오창국이 반박하려 했지만 최태수가 나섰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최태수가 노트북을 꺼내서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곧 스크린에 3년 전 그날 밤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화면 속에서는 작업자들이 건물 지지대를 제거하고 있었고 이만호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해. 위험해. 아침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만호의 목소리가 설명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오창국의 모습도 나타났어요.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오창국과 이만호의 대화가 들리자 설명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오창국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정말 고의였단 말이야? 우리 가족들이 죽은 게 사고가 아니었다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고. 오창국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영상 감정을 다시 해보면. 무슨 감정이야? 우리 눈으로 다 봤잖아.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설명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조합에서는 제 입을 막으려고 매달 돈을 줬어요. 자물쇠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이만호가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생활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희생자들을 위한 꽃값으로만 썼어요. 꽃가? 매일 분향소에 가서 신분 모두에게 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꽃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거든요. 주민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이만호의 진심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막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만호가 선아를 바라봤어요. 한 분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해서 신고하신 거였지만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의심했었거든요. 최태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오창국 조합장,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변호사 불러. 오창국이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오창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닥쳐. 유가족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 잃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다른 유가족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만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밤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한 유가족이 이만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꽃을 가져다 주신 거죠? 고마워요.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유가족들도 이만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이만호가 사실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선아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이만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창국이 끌려나가자 설명회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도와 감동의 소란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거였거든요. 이만호는 조용히 설명회장을 나왔어요. 선아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이만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부지 한쪽에는 작은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었어요. 주민들과 유가족들이 힘을 모아 만든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깔끔한 현판이 서 있었어요. 기억의 정원. 그 아래로는 3년 전 희생된 50분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낡은 분향소와는 달리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벤치도 마련되어 있어서 유가족들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이만호는 기억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이제는 무거운 꽃다발 50개를 혼자 들고 오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남자가 이만호에게 인사했어요. 희생자 유가족 중 한 명인 김민수였습니다. 어머니를 그날 사고로 잃었던 분이었어요. 민수 씨도 오셨구나. 이만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요즘에는 유가족들이 돌아가며 공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추모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공간이 된 거였어요. 오늘 꽃은 제가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가 미리 준비해온 꽃들을 보여줬어요. 쉰송이는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몇 송이는 가져와야죠. 이만호는 작은 꽃다발 3개를 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을 위한 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현판 앞에 꽃을 놓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오히려 늦어서 죄송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용기 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이만호는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예전의 쓸쓸한 무덤들도
이제는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주변에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고 작은 벤치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화영아, 준우야, 서진아. 아빠가 또 왔어. 이만호는 새 무덤 앞에 각각 꽃을 놓았어요.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기억받고 있단다. 아빠 혼자 외롭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억해주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가족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도 밝혀졌어. 너희들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단다. 이만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여러 명의 유가족들이 꽃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선아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선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아 사장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공원 화단을 좀 정리하려고 왔어요. 선아는 며칠 전부터 매주 한 번씩 기억의 정원을 찾아와서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꽃집을 운영하는 전문성을 살려서 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공원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다른 유가족들도 선아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만호를 의심해서 신고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야말로 처음에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의심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만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가족들이 각자 준비해온 꽃들을 현판 앞에 놓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이만호 혼자 모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좋아졌네요. 할아버지 혼자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게요. 이제는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요. 유가족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꽃을 정리했어요.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선아는 공원 화단에 새로운 꽃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계절에 맞는 꽃들로 공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어떤 꽃을 심으세요? 가을이니까 코스모스와 국화를 좀 심으려고 해요. 이 꽃들은 추위에도 잘 견디거든요. 좋네요. 사계절 내내 예쁜 꽃들을 볼 수 있겠어요. 이만호가 선아 옆에서 함께 꽃을 심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100만 원치 꽃을 사가던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공원을 가꾸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아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는 조금만 사려고 해요. 가족들 목만 말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다른 분들 목도 사셔야죠.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니까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만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공간이 된 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만호도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무덤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이만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선아도 화단 정리를 마치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가게에 오실 거죠? 물론이죠. 이제는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내일은 특별히 예쁜 꽃들로 준비해 둘게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언덕을 내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기억의 정원에는
여전히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꽃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만호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송이만 부탁드려요. 이제 이만호는 매일 50개씩 사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위한 꽃 새송이만 사곤 했습니다.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오늘은 화영이가 좋아하던 장미로 부탁드려요. 선아는 정성스럽게 장미 새송이를 포장해줬어요.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꽃다발이었지만 담긴 마음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네가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러게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기억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이만호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매주 공원을 가꿔주시니까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공간이니까요. 선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만호는 꽃다발을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기억의 정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선아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이만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동네를 잃었지만 함께 기억하는 법을 얻었네요. 할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꽃으로 쓴 증언,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들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꽃집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어요. 선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이만호가 올 거였고 다른 주민들도 찾아올 거였어요. 이제는 의심과 오해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 동네가 되었습니다. 기억의 정원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50명의 이름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이야기들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꽃다발 50개를 사가는 수상한 할아버지의 정체와 3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진실. 정말 의외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만호 할아버지처럼 끔찍한 진실을 혼자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꽃집 사장님처럼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의심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후회와 미안함이었을 거예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신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